네, 이슈 분석 와의 시간입니다.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분석해 보면서 투자 전략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이스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떠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일단 방금 하클리 시간에 나왔던 주제랑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최근에 부동산 쪽에 갭 투자 얘기도 많이 나오고 참 부동산 쪽에 투자를 하려고 사실 대학생들까지 갭 투자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정말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주식시장에서 실제로 돈을 번다는 사람은 사실 10%도 안 되죠. 대다수의 90% 사람이 돈을 잃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갖다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투자를 하면은 항상 망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에 제가 사실 오늘 좀 답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지금 주식 투자할 만하냐라는 주제입니다. 이미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부동산 쪽에서 많이 좀 재미를 보신 상황이고요. 이제 주식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제 지인들도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역사적인 2,40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서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제 상승장이 완벽하게 들어갔다라는 그 신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신권의 매도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들이 펀드를 계속 환매를 하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어찌됐건 시장에 대한 그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제 지인들 오히려 제가 휴먼 인덱스로 생각하는 그런 지인들이 다들 이제 아직까지 들어갈까 말까라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 부분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고요. 사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주식에 국한된 부분뿐만 아니고 재테크에 관한 모든 부분과 다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잠시 후에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지만 그 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번 이어가 보시면 투자라기보다는 재테크를 한번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주변에서 요즘에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대표님도 그러신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내용이 좀 꼭 오늘 전달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보니까 경기 사이클과 관련된 내용 같아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먼저 좀 풀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네. 모든 사람들이 경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이클이 있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10년 주기, 15년, 20년 주기 많이 얘기하는데 평균적으로 일단 어느 정도 주기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제 맞물린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그 경기 사이클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일원화시킨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좀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그 계란 모형이라고 하는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란 모형을 개발한 분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라고 하는 그 헝가리 출신의 20세기 최고의 개인 투자자라고 일단 명칭된 부분이고요. 미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럽권에서 정말 가장 유명한 투자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유럽의 워렌 버핏이라고 불린 분이고 주식의 신 이 정도까지 불릴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의 귀재라고 불린 분인데 이 부분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식과 여러 가지 투자를 해오면서 하나의 어떤 모형을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잠깐 한번 모형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 금리가 있습니다. 금리 최고치, 최저치가 있는데 사실 금리 최고치와 최저치를 기준으로 각각 4가지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 각 포인트별로 나눠놨는데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돈이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모형을 외우지는 못해요.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걸 갖다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분들이 사실 거의 100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그냥 일반화 시켜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그 부분에 참 놀랐었는데 제가 요거를 그런 분들도 이제 체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꼭 알려드리고자 이 시간에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계란 모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모형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겪고 있는 상황과 대입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네,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네. 계란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중간에 이제 원 모양인데 계란 형태의 어떤 흐름이다라고 일단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맨 위 중간과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금리 최고치와 최저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이 어느 시점인지 여러분들이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게요. 일단 금리가 사상 최저치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이자가 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었던 것이고요. 자, 금리 최저치 상황에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올해 적어도 한 차례 정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보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올리지 않았고 우리나라 기준 금리는 사실 역사 최저점에 있습니다. 자, 이 모양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신다 보면 되고요. 자,
맨 중간에 아래쪽 보시면은 금리 최저치의 상황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미국은 이미 올렸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올린 상황인데 가는 길 중간에 보시면 부동산 매도 그리고 주식 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부동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사실 주식은 그 우리가 거래소에서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HTS에 매수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내가 받아보는 어떤 페이지 같은 게 없는데 부동산 사놓으면 마음이 뿌듯하죠. 뭐 실제 보이는 것도 있고 하니까 부동산 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지금도 집중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기본 이론상 부동산을 매도하고 주식으로 갈아타는 거는 이미 돈이 좀 많으신 분들은 1, 2년 전부터 이런 작업들을 미리 다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일단 금리 최저치에서 왼쪽 박스권 부동산 매도 그리고 주식 쪽으로 투자가 진행되는 것이고요.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주식 시장은 상승을 막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딱 그런 부분이고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주식 시장이 올라갑니까?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거는 지금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거든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금리를 절대 올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불안할 때 금리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그 결과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은 최고치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 쪽으로 넘겨라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예금 쪽으로 넘기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나마 안전자산인 채권도 있지만 채권도 하지 말고 앞으로 시장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돈을 어디 쓰지 말고 그냥 은행에 넣어둬라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최고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점점 우리는 주식을 매도하고 예금으로 넘겨야 되는데 사실상 되게 재밌는 거는 정말 많은 개인들이 들어오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 많이 들어온다는 거고 반대로 부동산 똑같습니다. 부동산도 왼쪽 아래 부동산 매도하고 이제 주식으로 넘어가야 될 지금 시점에 대학생들까지 갭 투자를 나선다고 하니까 정말 재밌는 상황이죠. 예, 만일 제 동생이 그랬다고 하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았을 텐데 자, 어쨌든 금리 최고치에서 이제는 금리가 최고치인 상황에서 항상 경제 위기가 터집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제 위기가 터지게 되면은 모든 국가들이 금리를 일제로 낮춰버리죠. 낮춰가지고 돈을 시장에 풀어가지고 부양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이 금리 최고치에서 하락 시기로 들어가는 시점인데 이쯤 되면은 이제 완전 시장이 바닥이니까 예금에 넣었던 돈들이 이제 슬슬 한번 돈을 좀 벌어볼까라는 마인드로 채권 쪽에 일단 투자를 합니다. 왜? 주식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가 사실 금리가 높으면 예금에 넣게 되면 일단 이자율이 높으니까요. 사실 그게 낫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금리 최고치에서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조금씩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은, 예금 쪽에서 이제 채권 쪽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채권을 매도하고, 이제는 주식시장 바닥이다. 들어가자.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은 금리를 계속 내리면서 채권에서 매도가 되고, 주식시장을 부동산 쪽으로 넘어오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이제 주식 쪽 관심 가지거나 부동산 쪽 관심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전혀 진행하지 못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다수의 10명 중에 9명의 의견과 같이 가게 되면 그래도 중간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같이 따라가는데 중간이 아니고요. 항상 일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런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사이클은 매년 한 10년 정도 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딱 98년 정도부터 지금까지 주식시장에 거의 한 20년 정도 몸담고 있는데 이 정도 사이클 2번 정도가 정말 신기할 정도로 비슷한 시점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항상 비슷한 위기가 있었고 정말 딱딱 들어맞진 않지만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한번 시간이 되면 이것들을 한번 제가 분석을 또 따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똑같은 어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할 때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를 할 수 있고요.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서도 돈 벌고 부동산도 돈 벌고 채권도 돈 벌고 예금에서도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써 사실 이거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모형이고 하나의 이론이긴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돈이 좀 많으신 그런 분들은 이런 모형이 있다는 거는 모르시지만 이게 정말 기본적으로 몸에 체득이 됐습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를 갖다가 찍으시든지 아니면 이걸 외우셔가지고 분명히 투자를 하실 때 무조건 주식하지 마시고 요 4개 상품을 돌아가시면서 각각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전반적인 경기의 흐름과 더불어서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전략으로 나아가면 좋을지까지 방안 알려주셨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 Y 시간이었습니다. 루이스 앤클로이의 김선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